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하미술 공방의 이하입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그걸 뭐야? 하죠. 뭐요? 실전 강의. 그동안 계속 이론만 팠잖아요. 실전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진짜 좋을 거예요. 이거 그대로만 따라하셔도 여러분들 평생 미술 배울 일이 없습니다. 아, 진짜 난 장담해. 그러면 어떤 수업이 준비되어 있느냐? 실전 강의. 쉰소리 그만하고 이제 시작할까요? 바로 고? 네, 바로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소개시켜 드릴 재료는 아크릴이에요. 아크릴은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나 이렇게나 유화 수채화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선생님 유화는 뭐고 아크릴은 뭐고 수채화는 뭡니까?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면, 수채화는 어려운 재료예요? 쉬운 재료예요? 뭐, 둘 다? 둘 다? 근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채화는 쉬운 재료야 라고 생각을 하셔. 아, 그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 속에 그냥 미술을 안 배워보고 멀리서 보기만 하는 사람들은 연필이 제일 쉽고 그 다음 수채화, 그 다음 아크릴, 유화 이렇게 넘어가는 줄 알아요. 틀렸어요. 제일 어려운 게 연필이에요. 연필은 컬러 없이 무채색으로만 이제 그림을 그려내셔야 되고 수정이 쉽지가 않아. 그래서 연필을 그릴 때는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고 실수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연필, 펜화가 가장 어려운 축에 속해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게 자웅을 겨루고 있는 게 수채화입니다. 수채화는 틀렸을 때 수정이 안 돼요. 그럼 뭐냐? 매 순간 긴장해야 되고 엄청 많은 경험이 필요해요. 애초에 실수를 하지 않을 만큼 정말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으셔야 수채화를 그려내실 수 있죠. 그 다음이 유화예요. 유화는 수정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쉽지도 않아요. 왜요? 유화는 기본적으로 캔버스 위에다가 딱 그림을 그렸을 때 마르는데 최소 6시간. 이것도 보조제를 막 섞었을 때 6시간. 보통 통상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물감이 마르는데 1, 2주가 걸려. 그러면 수정을 하려면 전부 다 마른 이후에 수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지만 마를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또 덮어버리니까 계속 탁해지고 막 난잡해지고 개판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유화는 수정이 어렵진 않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다. 그러면 아크릴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요 아크릴은 수성 재료예요. 네. 물에다가 섞어 쓰는데 드라이기로 이렇게 쭉 말리면 10초도 안 돼서 말라요. 그리고 그냥 자연적으로 말려야지 더도 1분도 안 돼서 말라요. 그러면 아크릴은 물감 자체가 좀 꾸덕한 편이고 조금 뭔가 두께감도 있어가지고 뭔가 되게 내가 원하는 대로 예쁘게 그리는 거는 조금 어려워. 근데 수정이 너무나도 쉬워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술을 처음 시작한다라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무조건 다 조용히 하시고 아크릴입니다. 수정이 해야 되니까? 수정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100번 터치를 넣으면 그 중에 90번은 틀린 터치일 거잖아요. 그래서 아크릴로 처음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 자, 그러면 아크릴 물감에도 종류가 진짜 많아. 아크릴 물감 중에서도 우린 뭘 써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당연히 이 골덴, 제일 좋은 거, 제일 비싼 거를 쓰라고 추천을 드려보고 싶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새로운 개념 하나가 등장합니다. 엄폐력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엄폐력. 이 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밑에 있는 컬러를 덮어낼 수 있는 능력. 수채화는 엄폐력이 없어요. 못 덮어. 수채화로 덮어내려면 그 부분을 깨끗하게 밀거나 아니면 수채 과슈로 덮어야 돼. 유화는 덮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완전히 다 말라야 돼. 그리고 아크릴은 금방 마르고 금방 덮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엄폐력이 수채화, 유화, 아크릴 순으로 엄폐력이 높아져요. 근데 이 아크릴 안에서도 브랜드에 따라서 엄폐력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실드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여기는 엄폐력이 좀 낮아요. 그래서 실드라는 물감 브랜드 안에서도 물감이 두 종류로 나눕니다. 소프트 바디, 헤비 바디. 소프트 바디는 조금 묽고 부드러운 대신에 엄폐력이 낮고요. 그리고 헤비 바디는 좀 찐득거리고 두꺼운 대신에 엄폐력이 높죠.
그러면 실드보다는 신한 컬러가 조금 더 언패력이 좋고, 신한 컬러보다는 조슈냐 컬러가 조금 더 좋고, 조슈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크릴 중에서도 일반 아크릴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아크릴 과슈이기 때문에 조금 컬러가 탁해요. 네. 그러면 이 조슈냐보다 조금 더 언패력이 좋고 컬러가 탁하지 않은 골덴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제일 좋은 거. 근데 이게 일반 아크릴에 대비해서 많게는 15배 정도 비싸고요. 신한이랑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신한 컬러잖아요. 네. 신한 컬러랑 비교했을 때도 3배, 4배 이상 비싸요. 근데 조금 더 엄밀히 따지면 한 5배, 10배 차이 나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골덴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좋은 재료를 쓰면서 배워나가시는 게 좋아.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적어도 미술 학원은 안 갈 거잖아. 그치? 학원비 굳었다 생각하시고 재료에 투자를 해보셔라. 짜란! 저희가 사용하는 골덴 컬러죠. 네. 요 정도 컬러가 시중에서 한 4만원에서 5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비싸죠. 네. 근데 요거 쓰면 되게 오래 쓰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런 컬러들. 근데 이 컬러에서 보면 요렇게 작게 소분해서 나오는 것들도 있어. 그래서 그람수로 따지면 얘네가 훨씬 저렴하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이니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사셔도 돼요. 요 정도 사이즈의 흰색 물감은 한 8,000원이면 또 구매를 합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 그래서 처음 시작하실 때는 요런 작은 튜브로 시작하시다가 점점 한 요만한 사이즈 튜브도 있거든요. 요만한 걸로 이제 사시다가 또 요만한 걸로 사시다가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게 되면 그렇게 물감 값이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물감을 익혀야 될 때는 우리 요거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여기 밑에 자세하게 한번 보일까요? 여기 시리즈 넘버가 1이라고 적혀져 있죠. 네. 보여요? 근데 여기 있는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시리얼 넘버가 4라고 적혀져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얘네 이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시리얼 넘버가 3이라고 적혀져 있죠. 이 숫자가 높을수록 비싸져요. 실제로 여기 보여지는 이 시리즈 넘버 1 컬러랑 여기 보여지는 시리즈 넘버 4 컬러는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시리즈 넘버가 한 7 정도 되는 컬러가 있고 8 정도 되는 컬러가 있거든요. 네. 얘는 유독 비싸요. 진짜 비싸. 얘랑 금액이 거의 비슷할걸요. 그래서 시리즈 넘버가 7, 8 정도 되는 컬러는 여러분들 사지 마세요. 아직은 여러분들이 그 정도의 짬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짜잔! 얘는 시리얼 넘버 8번의 페롤 레드 컬러예요. 이거 하나에 한 20 몇만 원 하거든요. 진짜 이거는 4만 5만 원이면 사는데 얘가 한 20 몇만 원 해. 근데 여기 보시면 이 골덴은 특이하게 여기 물감을 직접 이렇게 짜놔요. 이거 벗기면 벗겨지거든요. 그래서 실제 발색이 이렇게 됩니다 라는 뜻이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 페롤 레드 컬러가 이렇게 발색이 돼요 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페롤 레드 컬러를 쓰고 싶은데 너무 비싸. 그럼 최대한 비슷한 컬러에다가 다른 컬러들을 섞어 써버리시는 것이 나아요. 얘는 지금 시리얼 넘버가 2번이잖아요. 네. 2번이면 얘 하나 가격이 한 6만 원 정도 할 건데, 이거 하나 살 바에는 6만 원, 7만 원짜리 컬러를 3, 4개 구매해 주시는 것이 낫다. 비싸다 너무. 비싸다. 그래서 7번, 8번 넘어가는 컬러는 절대로 함부로 여러분들이 구매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여기 이렇게 네모 칸이 있을 거예요. 네. 네모 칸이 얘는 지금 이렇게 꽉 검정색으로 다 차 있죠. 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만 차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차 있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죠. 얘는 엄폐력을 나타내는 수치예요. 그래서 이렇게 빗금이 쳐져 있으면 엄폐력이 아예 없어요. 밑에 있는 컬러가 다 비쳐요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모 칸이 있죠. 그러면 네. 한 3, 4번 정도 덧칠하면 덮어지긴 해요. 요 정도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 정도 되어 있으면 2번만 덧칠하셔도 전부 다 채울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고요. 얘는 한 번만 바르셔도 돼요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컬러를 이렇게 샀는데, 똑같은 브랜드를 샀는데 왜 이번에는 잘 덮어지고 왜 이번엔 안 덮어지지? 라고 하면 브랜드의 문제가 아니라 컬러 안료 자체에 이 엄폐력의 차이가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물감에 보면 또 이렇게 햇님 모양이 요게 있습니다. 네. 요게 ASTM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2등급으로 통과했다. 너무 좋게 통과를 했다. 그럼 여기 1등급으로 통과했다. 여러분 2등급보다 1등급이 더 좋죠. 네. 얘는 100년이 지나도 변색이 없음. 직사광선을 아무리 쐬봐라 나는 엄청 짱짱하고 튼튼함. 얘는
20년에서 80년 정도는 변화가 없음. 2등급은 조금 낮은 거고요. 1등급이 조금 더 높은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1등급만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다라면 그림을 직사광선 안에 보관을 하든 그림에다가 레이저를 쏘든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 물감은 대부분 이렇게 하면 설명을 다 드린 것 같네요. 근데 가끔씩 이런 물감들은 그런 표기가 아예 안 돼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러면 직접 사서 써봐야 돼. 테스트해야 돼? 테스트를 해야 돼. 근데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이거 안 맞네 해서 이제 사용하지 않고 버려질 바에는 그냥 좋은 물감을 사버리시는 게 낫고요. 그리고 이제 아크릴 물감 안에서도 종류가 크게 보면 3가지로 나뉘어져요. 네. 아까도 살짝 설명드려봤지만 요거에 대해서 한번 더 깊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아크릴 물감은 굉장히 쉬운 방법으로 제조가 됩니다. 아크릴 물감을 만드는 안료가 있어요. 얘는 가루야, 가루. 먹으면 안 돼. 가루인데 여기에다가 아크릴 합성 수지라고 하는 반투명한 액체가 있거든요. 네. 되게 약간 목공풀처럼 생겼어. 여기에다가 이걸 섞으면 물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섞느냐, 어떤 온도에서 섞느냐, 중간에 뭘 보조하고 뭘 첨가하느냐, 안료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브랜드별로 컬러가 달라지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참기름은 참깨를 으깨가지고 기름을 내면 참기름이란 말이야. 네. 근데 마트에서 파는 거랑 또 요 브랜드에서 파는 거랑 또 방앗간에서 직접 내린 게 맛이 다 다르죠. 네. 그런 정도로 차이가 생각보다 크거든요. 같은 안료를 사용한다라고 하더라도 어떤 회사의 어떤 노하우가 어떻게 담기느냐에 따라서 컬러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표기가 나와 있는 브랜드의 컬러를 구매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저렇게 실험하다가 돈 날릴 바에는 골덴이 제일 낫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크릴 물감은 헤비바디와 소프트바디로 나눠집니다. 네. 소프트바디는 뭐예요? 라고 하면 물감이 좀 묽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원패력이 조금 낮고 편하게 뭔가 물을 섞었을 때도 좀 더 부드럽게 발릴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아크릴 하기 전에 유화를 좀 했던 사람이야, 수채화를 좀 했던 사람이야 라고 하시면 헤비바디보다는 소프트바디가 조금 더 어울리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헤비바디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헤비바디라고 하고요. 이 물감 뒤에도 적혀져 있어요. 리퀴드 앤 헤비바디. 자, 이 헤비바디는 물감 자체가 굉장히 두껍고 질감이 잘 남아요. 대신에 밑에 있는 컬러를 완벽하게 가려내실 수 있죠.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수정할 때도 용이하고 전부 다 괜찮지만 근데 그림을 납작하고 평평하게 질감 없이 그리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최악의 물감입니다. 그래서 물감에다가 약간 방고처럼 질감을 내고 싶어 하시면 소프트바디보다는 헤비바디로 물감을 조금 더 빨리 덮어내고 빨리 수정하고 싶어 라고 하셔도 소프트바디보다는 헤비바디로 그리고 난 물감이 약간 층층이 좀 겹쳐지면서 약간 비침의 효과를 주고 싶어 그러면 헤비바디보다는 소프트바디로 진행을 해주시는 것이 옳다. 근데 아까 제가 3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네. 헤비바디, 소프트바디 또 하나는 과슈라고 해요. 그러면 과슈는 수채화도 수채화 물감, 수채 과슈 물감, 과슈 물감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아크릴에도 아크릴 물감, 아크릴 과슈 물감 이렇게 있는데 이 과슈는 뭡니까? 라고 하면 아크릴 물감은 아까 아크릴 안료에다가 그 다음 이제 아크릴 합성 수지를 섞어서 아크릴 물감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 참기름 짜듯이.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아라비아 고무 수액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과슈라고 불러요. 고무 수액이 들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물감의 원패력이 엄청 좋아지고 그리고 소프트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과슈는 소프트 바디예요. 소프트 바디임에도 불구하고 헤비 바디보다 더 높은 원패력을 이렇게 우리에게 쓸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 최고죠. 네. 물감 자국도 안 남아, 막 원패력도 좋아, 물감 값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 근데 대신 단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아라비아 고무 수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감이 불투명해. 그렇기 때문에 물감들끼리 섞었을 때 갑자기 엄청 탁해져요. 과슈는 단색으로만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과슈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겠다 그러면 모든 컬러를 다 사셔야겠죠.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봐요. 내가 만약에 이 빨간색에다가 이 노란색을 섞으면 주황색이 나오잖아. 네. 과슈는 안 나와. 그래서 과슈가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비싼 물감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해주면 물감에 대한 큰 구분은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물감도 샀어, 뭐 했어, 다 괜찮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물감 살 때 여러분들이 보면 궁금해하실 게 하나 있거든요. 뭔데요? 물감 컬러 이름 옆에다가 휴라고 붙어있는 거 있어요. 휴. 휴는 진짜 말 그대로 휴거든요. 그게 뭐예요? 이게 약간 안도의 한숨 같은 거야. 이게 뭐냐면 카드뮴 옐로우 미디움 뒤에 휴가 안 붙어 있으면 시리즈 넘버가 7번이에요.
비싼 컬러죠. 어. 근데 이 뒤에 휴가 붙으면 4번 컬러가 돼요. 저렴해져. 그러니까 이 지갑이 이 휴자가 붙으면 휴 안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휴라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면 원래 이 카드뮴 옐로우 미디움에 들어간 안료가 아니지만 화학적으로 내가 가짜 컬러를 만들어서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될 만큼 똑같다. 그럼 휴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휴 컬러 같은 경우에는 원본 컬러랑 엄폐력은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컬러가 비슷하다 보니까 내가 좀 지갑 좀 아픈데 그러면 휴를 사주시면 되고요. 지갑이 좀 괜찮은데 그러면 휴를 빼고 사셔도 되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면 거의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감 뒤에 휴가 붙어져 있는 걸 구매하는 걸 추천드려 보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물감만 있다고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 절대 아니죠. 붓이 있어야 돼요. 네. 붓은 여러분 두 개만 구분하시면 돼요. 납작붓, 둥근 붓. 차이가 보여요? 네. 얘는 둥글어. 그 어떤 이 흠집도 없어. 근데 얘는 납작해. 한번 찝었어 누가. 이렇게 찝혀져 있죠. 납작붓과 둥근붓. 그러면 이 붓 안에서도 납작붓 안에서도 바리에이션이 있고 둥근붓 안에서도 바리에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처음 그림을 그리실 때는 이 둥근붓보다는 당연하게 납작붓이 좋습니다. 왜 갑자기?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려 볼게요. 뭐예요? 붓 종류가 진짜 많죠. 네. 선생님, 납작붓이랑 둥근붓밖에 없다면서 붓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 안에서도 바리에이션이 너무 많고 그리고 어떤 털로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붓에 대한 이 질감도 달라지기 때문에 붓 종류가 정말 많은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또 세 가지가 나와요. 납작하냐 둥그냐 그러면 그 다음에 세 가지로 또 이제 구분이 되는데 황, 중, 세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황목, 중목, 세목 뒤에 목만 붙이면 돼. 황, 중, 세. 황은 거칠어요. 그리고 중은 중간에 있어. 새는 세밀해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황, 중, 세 이 세로 갈수록 이제 이 분모가 좀 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황은 거칠죠. 네.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돈모, 돼지털붓 그리고 중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 합성모, 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다람쥐 털, 말꼬리 털 이렇게 좀 비싸진단 말이야. 그래서 붓도 황목이 제일 싸요. 그리고 중목, 세목 이런 식으로 점점 비싸집니다. 자, 황목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붓털이 조금 이렇게 빳빳하니까 물감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좀 다루기가 힘들지 않을까? 중목은 한 중간 정도의 느낌이 있을 것 같고 세목은 부드럽고 야들야들하니까 물감을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물감이 좀 더 부드럽게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정반대예요. 황목은 빳빳하잖아요. 네. 그래서 붓 자체의 힘이 세기 때문에 붓에 물감을 아무리 많이 묻혀 놓으셔도 캔버스에다가 이렇게 부드럽게 점착이 안 돼서 물감이 밀려요. 그러면서 이 황목붓을 사용하게 되면 물감이 얇게 들어갑니다. 내가 일부러 의도해서 물감을 어떻게 막 붓을 막 비틀어가지고 막 질감을 내지 않는 한 황목은 최대한 얇게 표현할 때 황목을 써요. 그래서 유화로 글레이징 표현 하시는 분들, 글레이징이라고 하면 컬러를 여러 번 얇게 이렇게 계속 겹쳐서 올리시는 극사실주의 표현을 하시는 분들은 황목붓을 많이 쓰시죠. 그러면 이제 중목은 딱 그 중간에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세목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라고 하면 붓털이 너무 야들야들해. 엄청 부드러워. 막 극세사야. 그래서 물감들끼리 그 안에 막 엉겨 붙어요. 그래서 물감이 엄청 두껍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막 질감을 내고 싶어. 막 임파스토 기법을 막 하고 싶어. 그러면 오히려 황목보다는 세목이 조금 더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아크릴 물감은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물감이 빨리 굳죠. 네. 붓에 만약에 아크릴 물감이 묻은 채로 붓이 굳어버리면 그 붓은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을까요? 죽어요? 죽어요. 죽어요. 진짜 죽어요. 그래서 아크릴 물감이 수채화, 유화, 아크릴 순으로 붓이 빨리 가요. 내가 이 붓을 아무리 잘 관리하고 아무리 잘 씻는다라고 한들 붓이 이만큼 있으면 붓털은 요 안까지 있거든요. 네. 이 안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쑥 들어가면서 이 안에서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붓 끝이 점점 요거랑 같은 붓이거든요. 네. 같은 호수 같은 붓이에요. 점점 더 넓어지고 이렇게 벌어져요. 그럼 이렇게 된 붓도 물론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만 가급적이면 버리시는 게 좋겠죠. 이 끝이 지금 다 벌어진 거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아크릴을 내가 만약에 그림을 그리겠다 싶으면 정말 저렴한 붓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붓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요 새 붓을 만약에 아크릴 물감 묻혔어. 그러면 평균적으로 기원쌤은 이거 몇 달 쓸 것 같아요? 한두 달?
한두 달? 그쵸. 빠르면 일주일 내로도 갑니다. 근데 여기 보여지는 이 붓이 대표적인 세목붓이에요. 네. 바바라에서 나온 세목붓인데 요거 얼마일 것 같아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얼마나 할까? 한 10,000원? 10,000원? 얘가 한 5만 원 합니다. 와. 얘가 한 5만 원 해요. 근데 얘랑 비슷한 사이즈는 요 붓 있죠. 얘가 한 2,700원, 2,800원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싼 붓으로 많이 쓰고 많이 버리시는 게 아크릴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선생님 지금 붓의 종류가 너무 많은데 그럼 저는 뭘 써야 됩니까? 이런 황목붓을 써야 될까요? 중목붓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 이런 세목붓을 써야 될까요? 그러면 다 조용히 하시고 중목 쓰세요. 중간 거. 네. 그 어떤 반박도 내가 듣지 않겠어. 무조건 요거 쓰세요. 그러면 선생님 중목도 브랜드가 되게 많잖아요. 어떤 브랜드를 써야 되나요? 다 조용히 하시고 화홍 쓰세요. 화홍에서 나온 800번대 붓이 여러분들이 평생 쓰셔도 될 만큼 좋은 붓이에요. 오. 나는 평생 그림을 그릴 거지만 이 붓이 단종되면 미술 그만둘지도 몰라. 그래서 화홍 800번 붓입니다. 여기 붓 보시면 이 뒤에다가 붓의 시리얼 넘버가 적혀져 있어요. 네. 뭐 70R, 뭐 얘 같은 경우에 똑같은데 화홍 뭐 804, 화홍에서 나온 800번 붓이에요. 800번 붓. 요거를 호수별로 구매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금방 쓰고 버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얘는 4호 그리고 얘는 좀 가려졌지만 얘는 2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가장 많이 쓰시는 붓을 한 번씩 다 사서 써보시다가 가장 많이 쓰는 호수를 좀 여러 개 구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화홍에서 나온 800번 붓이에요. 무조건 이거 쓰셔야 돼요. 다른 거 쓰지 마세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끝내버리면 좀 그러니까 선생님 화홍붓은 너무 저렴해 해가지고 저는 돈을 조금 더 써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다빈치까지도 괜찮아요. 요 붓이 아크릴 물감 그릴 때 되게 괜찮거든요. 요게 이 파란색 브랜드가 있고 또 초록색 브랜드가 있어요. 초록색은 세목이고 얘는 중목인데 가급적이면 이 파란색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 썼으면 좋겠다 싶은 붓은 요런 붓이에요. 뭔데요? 근본이 없는 붓. 왜 막 테무나 다이소에서 막 100개 막 이렇게 한 덩어리 해가지고 막 10,000원 이렇게 파는 붓들은 생각보다 쓰시기가 힘들거든요. 여러분들이 웬만한 화실에 원데이 클래스 받으러 가면 이런 붓 줄 거란 말이죠. 이런 붓은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라고 하면 이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붓인데 어떤 붓은 막 분모가 막 빠지기도 하고 어떤 붓은 이 끝이 엄청 쉽게 갈라지고 어떤 건 아예 안 갈라지고 그래서 이 균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얘네들도 막 그렇게 비싼 편이 아니거든요. 요거 하나 2,000원 정도니까 네. 한 요 정도 이 화홍 800번대 붓을 추천드려 보고 싶습니다. 맞아. 그리고 요런 세필붓 있죠. 네. 요건 아무거나 쓰세요. 오. 뭘 쓰든 일주일에 안 가. 더 약해? 제일 싼 걸로 아무거나 쓰셔야 됩니다.